오늘 9월 9일이네요.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덜 보고 있어요. 역설적인 게 사람들이 간절하다고. 지식인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나오는 내용들이 괜찮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네. 조혁 교수 내용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했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주어드는 일자리의 개수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주목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한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화두를 전하는 한양대학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인데 AGI라는 용어가 있던데 인간 수준 범용지능? 이거는 뭘 어떻게 봐? AI에 보면 이제 우리가 쓰는 AI에다가 중간에 지체가 들어가요. 예. 그 지의 의미가 제너레이티브해서 일반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적인 인공지능. AGI라는 용어가 있던데 인간 수준 범용지능? 여기서 이 범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글도 썼지만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 점에 좀 주목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SF에 등장하는 왜 사람하고 전혀 구별 안 되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가진 인공지능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로봇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은 다른 거예요. 로봇과 그가 뭐 전문가들도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르면 사실 다른 분야 그거 자체가 좀 애매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AI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AI에 대한 정의가 완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정의된 과업의 그 과업이 어떤 내용이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 알파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왜냐면 다 이겼으니까 얘가 나중에 메디칼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훈련을 시키면 바둑터 못합니다. 아, 복수 전공이 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은 이제 버티컬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AGI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거거든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돼요. 저거는 일을 되게 정해놨는데 바꿔주면 게임은 잘해. 근데 이제 바둑은 또 못해. 그냥 잘 정의된 문제를 주기만 하면 하나인데 따로 훈련시키지 않고. 그래서 왼쪽에 대한 게 이제 버티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버티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오른쪽이 AI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고, 그 AGI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AGI나 AI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것 딱 AGI에 모달에 딱 어쨌든 근데 그게 아직 인공지능이 보고 싶은데. 또 투자자들하고 지금 갈등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쓸 수 있는 보급, 그러니까 경력 5년 차 이상 10년 차 그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헤드는 있어야 돼. 네, 이 사람들 없애고서 AI 에이전트로 다 대체할 수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근데 80년이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경력 5년, 10년짜리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점점 더 미사를 점점 세계가 없고 밑에 애들은 안 뽑았고 그리고 얘네들 훈련도 안 시켰고 그러니까 일부 뽑았더라도 소수만 남았어. 사회 전체적으로 실제로 AI한테 일을 잘 시키고 AI가 한 일을 어느 정도 잘못해서 가르쳐주고 그것들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거디.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판교나 이런 쪽에서는 먼저 이제 AI가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신입을 지금 안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신입들이 어떻게든 취업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력자들만 더 좋아하고 하다 보니 이게 완전히 이제 신입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져 버렸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신입들이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점점 미사를 점점 세계가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능력 AM 시키면 너무 쉽지만 그거 연습해 둬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헛소리하면 아 얘가 요약 잘했는데 이거 틀렸네 이거 잘한. 예, 지금 우리가 AI를 쓰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밑에 직원들, 뭐, 어떤 거에 대해서 AI로 이제 가져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AI가 어떤 부분에 약하니까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보면서 코치를 또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I는 뭐 지금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낼 수 있다. 그게 오히려 AI를 누구나 쓰는 시대의 네 경쟁력이다. 그거지.
AI가 자꾸 우리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어떤 직업이 AI를 쓰면 더 잘할 수 생각하는 능력, AI 시키면 너무 쉽지만 그거 연습해 둬야 된다. 그게 아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훈련 데이터가 양질의 해민지 거짓지를 확인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제일 자연스럽게 앞에 주어진 내용에 비추어서 제일 자연스럽게 따라올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생성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참말을 많이 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자들이 사실 얘는 다 헛소리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참말을 상당히 많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자체가 그런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줄일 수 있어도 없앨 수 없어요. 100% 의존할 수 없단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나쁠 수 있어도 없앨 수 없어요. 예, 그 환각은 필연적으로 LLM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 환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뉴스를 한번 볼 건데 오픈 AI가 이제 환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환각은 우리가 ChatGPT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 의존할 수 없. 그럼 환각 왜 생길까요? 그 자체가 네. 확률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 중에 그중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만들어낼 수 LLM은 근본적으로 답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모르더라도 답은 해놔야 돼. 그게 이제 환각이. 모른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환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거는 완벽하다.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확률적으로도 이거는 명확하지도 않은데 예, 그럴 수 그러면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막 글을 지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사실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는 환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나온 걸 갖다 전부 다 일일이 체크하면 왜 쓰겠어요? 그건 아니고 웬만하면 다 쓰는데 결정적인 그래서 보면 이 환각도 우리가 그냥 묻어 가야 돼요. 이걸 환각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들이는 거는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가급적 환각이 안 생기도록 조절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순간에서 꼭 확인해. GPT가 이제 이렇게 막 우리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쏟아내잖아요. 그걸 언제 다 우리가 검수를 하고 있겠어요. 검수 못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틀린 정보를 주더라도 우리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치 정도에 부합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환각이 프로그램을 잘못 합니다. 근데 그 경우 던지면 따라서 생성을 또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제한돼서 생성하는 과정에서 환각이 줄어들 수 있어도 어차피 맨 마지막 단계는 좋게 하네. 네.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다시 주고 요거에서 좀 변형시켜봐 이런 식으로 창조성을 가진 덩치처럼 쓰네요. 그래서 환각이 있다는 거는 이 환각이 있기 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성, 이것 때문에 이제 환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챗GPT나 환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AI 스튜디오에 보면 여기 들어가서 1. 템퍼레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템퍼레처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제 환각 증상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LLM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쓰려고 안 쓰려고 이제 만든 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보면 템퍼레처를 보통 0.6 이상 이렇게 줘놓습니다. 예. 그리고 1보다 이상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너무 환각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환각 제어는 여기서 보면 템퍼레처 뭐 이런 형태의 수치들을 이용해서 환각 제어를 할 수는 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예술가들은 이게 도구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돼. 상당히 이야기가 잘 하신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면 저는 할루시네이션이 그래서 이제 그
템퍼레처를 많이 하면 창의성이 이제 증가되고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증가되는 방향으로 얘를 제어할 수 있다. 뭔가 정확 아주 스페시픽하게 답변을 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가 환각을 자기 규정할 수 있어요. 답이 나왔어요? 진짜 맞아?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인 좀 조절 안 되고 유도해 갈 수 있는 여기서 이제 환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가 규정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너가 이제 뭘 하든지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 환각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롬프팅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얘가 이제 어떤 프롬프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 내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그러면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분명하게 또 기입을 해야 될 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집어넣어야 돼. 예. 예. 그걸 이제 집어넣어야지만이 이 환각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모른다면 모르는 걸로 대답해. 이게 보면 어떻게 검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낮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형태. 이런 어떤 능력들을 키웠고 이 물론 오퍼레이션 단계 어떤 원론적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냥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확인해야 된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힘들죠. 예. 힘든데 한번 당해보면 다음부터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믿다 보면 다음에 GPT가 했는 거 그대로 하다가 이거 다음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발표를 그러니까 그 편향적인 결과를 가지고 제공해주고 있고 그거는 콘텐츠 말고 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전공이 이제 심리학 뭐 이런 쪽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게 조금 시선은 다른 것 같고요.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책 무료로 이제 공유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맨 끝에 보면 PDF로 전자책이 있는데 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재료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재료 음료가 보면 크게 인체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밝혀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아동의 성조숙 뭐 이런 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 아이한테 영향이 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료 감미료나 이런 것들이 뇌에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전에 환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픈 AI가 환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가 보면 시스템이 불확실성을 허용하지 않고 추측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돼 AI가 틀릴 가능성이 있어도 답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분명 환각을 이제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거 문구 자체로 보면 되게 어려워.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거 이해가 갈라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LLM 자체가 무조건 대답을 하도록 얘가 프롬프팅 사전에 되어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가 답변을 이제 술술 이렇게 전문가처럼 하도록 유도되어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방안 이게 필요하다. 생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LLM이 뭐 좋은 장점이 훨씬 많죠. 근데 분명히 얘가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LLM 알아가면서 오히려 얘가 뭘 못하는지 어떤 쪽이 문제인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앞으로 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LLM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냥 신적인 그런 AI 이런 형태로 맹신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걔가 대답하면 답이다. 좀 전에 봤던 이 동영상에서도 이제 학생의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 부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GPT 옆에 켜놓고 이제 확인을 한대요.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학생의 대답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유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LLM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구글의 AI 피팅 실험 해서 옷을 입는 데 있어 가지고 코디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 이전 쪽에서의 발전이 있다 보니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사진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내가 피팅하는 모습이 이제 바로 그려지는. 그래서 이제 구글 앱스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앱스가 이제 약간 좀 실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전에 구글 앱스 쪽에서 한번 시연을 해봅니다. 얘네들이. 그러면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이제 런칭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도플이라는 앱이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애플에도 이 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KT 이동통신 이용자 다수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T 쓰는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소액 결제 이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50만 원 미만인가요? 이거는 자동 핸드폰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소액 결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과거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앱을 잘못 깔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지금 앱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 중계기 쪽에서 뭐 어떤 사람 조직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가 특정 지역과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 집중돼 있어 해킹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일 경찰과 주민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주로 새벽 시간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3, 4일 추가 피해 사례가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안전하겠네요. 광명이니까. 그래서 광명 쪽에 어떤 그 접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건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가 GPU에 양자 알고리즘 썼더니 성능이 한 73배 정도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뭐죠? 양자? 여기서는 양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자 양자역. 컴퓨터, 양자 역학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양자에 대한 이야기는 데이터 양을 이제 줄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진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예. 예, 세 가지 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를 만들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진을 스펙으로 바꾸게 되면 그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줄잖아요. 당연히 품질도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즈 면에서 그렇게 흑백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줄어드는 만큼 계산 속도는 이제 빨라지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양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 연산을 시키잖아요. 연산을 시킬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컴퓨터가 32비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단위 자체가 32비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2비트라면 그 1비트가 30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양자화한다 그러면 32개로 어떤 걸 표현하는데 그걸 16개, 8개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양자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상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이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자화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요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좀 매끈하게 국면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인크래프트처럼 애들 하는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된 형태가 양자화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의 양은 훨씬 줄어들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표현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그래서 이렇게 양자 알고리즘을 썼더니 뭐 73배 빨라졌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걸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영상 만들 때도 720p로 만들어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게 계속 FHD 버전을 계속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 섞여 먹으니까 데이터를 예, 그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4K 영상으로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HDMI 예. 뭐죠? 그 6K 예. 이런 예. 형태의 그 해상도마다의 그거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간의 그 데이터의 퀄리티는 좀 떨어뜨리지만 그게 우리 계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면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쓰는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오픈 소스로 해서 LLM들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 버전 보면 양자화해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오픈 소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와 있는 이 모델들이 보면 거의 뭐 양자화된 모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라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퀀타이즈드 돼 있는 이게 이제 양자화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양자화를 또 어느 정도 시키는가도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원소스의 이런 이미지나 이런 해석이. 것들이 예,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부분. 얼마 전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보면 미국에서 보면 나트륨 배터리 하는데 포기. 사업 자체가 이제 자초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